다가구 경매, 일반 주택 경매처럼 접근했다가 낙찰받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영상 하나면 다가구만의 주의사항, 즉 일반 물건과 뭐가 다른지,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, 낙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게 뭔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3분만 보시면 다가구 특유의 함정을 미리 피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다가구 경매, 일반 주택 경매랑 뭐가 다른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가장 큰 차이는 임차인의 숫자입니다. 일반 주택은 임차인이 1명이거나 없습니다. 분석할 권리관계도 단순하고 다가구는 한 물건에 임차인이 5명, 7명, 많으면 10명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. 임차인이 많으면 권리 분석이 복잡해질 수 있고 배당 시뮬레이션도 세대별로 다 돌려봐야 하고 명도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합니다. 비유하면 일반 주택이 1:1 면담이라면 다가구는 다대일 협상이라는 거죠. 상대가 여러 명이면 변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주택 경매를 한번 해봤다고 다가구도 똑같이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다가구는 여러 명에서 오는 복잡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바로 전부입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다가구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인데요.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입니다. 이게 다가구 사고의 90%입니다. 다가구는 임차인이 여럿인데 그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 차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. 임차인이 많으니까 이런 미배당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터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위험한 게 미배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낙찰가만 보는 겁니다. 감정가 대비 싸게 받았네 하고 좋아했는데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더해야 하니까 오히려 비싸게 산 결과가 되는 거죠. 이게 당해세까지 끼면 더 복잡해집니다. 미납세금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면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더 커지고 낙찰자 부담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다가구는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 플러스 인수보증금 플러스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. 이걸 안 하면 거의 무조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인데요. 낙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게 뭔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4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세대별 임차인 현황입니다.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 세대별 전입일, 확정일, 보증금, 대항력 유무를 정리하세요입니다. 보증금 미상세대가 있으면 전입세대 열람과 현장 방문으로 범위를 좁히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당해세와 미납세금입니다. 배당에서 먼저 빠지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게 임차인 미배당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 여부입니다. 다가구는 무단중축이 흔합니다. 위반 건축물이 대출을 막히고 이행강제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실제 점유 현황입니다. 서류에는 없는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현장에 직접 가서 우편함, 차량, 실거주 흔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 4가지를 낙찰 전에 다 확인하면 다가구 특유의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질문은요. 명도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다가구 명도는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해서 일반 물건과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. 첫 번째는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입니다. 임차인이 7명이면 7개의 다른 상황들이 있고 일괄 통보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. 세대별로 따로 접근하고 동시에 진행해야 빠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잔금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입니다.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신청하자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미리 걸어두고 협의를 같이 돌려야 시간을 버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명도 기간 비용을 미리 계산하세요입니다. 다가구는 세대가 많아서 명도가 길어질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수익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이 시간 비용을 입찰가에 미리 반영해야 됩니다. 명도가 두려워서 다가구를 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순서를 알면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.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를 때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.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. 그럼 다가구 경매 결국 핵심이 뭔가요? 라는 질문인데요. 딱 하나로 정리하면 낙찰가는 실제 비용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겁니다. 다가구는 낙찰가 외에 인수보증금, 당해세 영향, 명도 비용, 리모델링 비용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. 이걸 전부 더한 게 실질 취득 원가입니다. 그 원가 대비 임대 수익이 대출금리를 넘느냐, 이게 다가구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.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세대별 임차인 분석, 당해세 확인, 배당 시뮬레이션, 실질 취득 원가 계산, 수익률 검증, 이 순서대로만 보면 다가구 특유의 함정은 다 걸러질 수 있습니다.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복잡함이 오히려 기회입니다. 경쟁자 대부분이 이 분석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입니다.
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복잡함이 경쟁자를 걸러내는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다가구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. 다가구는 일반 주택 경매와 다릅니다. 임차인이 여럿이라는 데서 오는 복잡함이 나오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만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낙찰가만 보지 말고 실제 취득 원가로 판단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같이 건물 경매 공부하는 카톡방 만들어 놨습니다. 경매로 건물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가구 경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